매수해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데 무작정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겠네요. 먼저 알려드리는 로안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대유행으로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저는 저번 주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안 걸리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교환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교환 거래 매매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교환 거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부동산과 교환 거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지역 중개사님을 통해서 교환 거래를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교환 거래를 잘하는 저 같은 중개사에게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하고 교환 거래를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해주시면 교환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개사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우리가 쉽게 거래가 가능한데 타인과 타인 간의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은 그 거래 당사자들과의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환 거래를 하려면 내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적인 측면을 다 따져보고 나서 그냥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교환 거래를 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교환 거래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부동산을 매매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해서 영상 올려봅니다. 우리는 보통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급매매로 싸게 팔아야 하나 아니면 가져가야 하나 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출을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관망세로 들어선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지도 걱정이고 현재는 대출을 막아놔서 매수해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데 무작정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팔릴 것인지 걱정이고 그렇다고 시기를 놓쳐서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그냥 2주택으로 끌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면 부동산 교환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다른 집하고 교환 매매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하나를 그대로 또다시 떠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방법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부동산 교환 거래 매매는 돈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1주택자인 분들도 서로 교환 거래 매매를 통해서 필요한 부동산으로 교환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일시적 2주택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신 K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씨는 기존 주택을 5월까지 팔아야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도저히 5월까지는 매도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시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집을 교환, 매매, 거래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맞는 부동산은 맞교환을 하면 되고 나보다 좀 더 비싼 매물이거나 좀 더 저렴한 매물로 교환하게 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차익만큼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교환 거래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면
1주택자가 교환 매매를 하면 처분하고 바로 1주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아닌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인 KC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A를 5월까지 교환 거래 매도하고 B주택은 현재 거주를 하면서 C주택하고 맞교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주택과 C주택 교환 거래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B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난 한 채를 팔아서 1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까지 되면서 도로 2주택이 되는데 이걸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측면을 보면 기존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억이 초과가 된다고 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A주택을 교환 거래 매매를 통해서 매도했지만 KC는 B주택하고 교환 거래를 통해서 매수하게 된 C주택하고 이렇게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B주택과 C주택으로 또다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다시 B주택을 비과세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B주택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큰데 비과세를 못 받으면 교환 거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안 돼서 비과세를 못 받을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A주택이 있을 때 B주택을 매수한 목적 자체가 B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어였을 경우 우리는 B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환 거래로 매수하게 된 C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도 차익이 커서 비과세를 꼭 받아야 하는 A주택, B주택과는 다르게 C주택은 매수 바로 매도해도 1년 이내 매도로 인한 양도세, 단기 매매 양도세인 70%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C주택의 취득가는 교환 거래로 매수했던 가격입니다. 이렇게 취득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도세는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A주택과 C주택을 매매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C주택 취득세로 A주택 양도세 중과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B주택만 남게 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다주택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시작됩니다. 하기 때문에 C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그 시점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한 뒤 비과세 요건을 맞추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존 A주택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됩니다. 다른 여유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각각 대출이 없는 상태로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니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자와 좀 더 상급지로 이사 가고 싶은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하고 교환 거래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올려드려서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오시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는 중과되기 때문에 8%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교환했다. 그러면 서브택스까지 8,8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 수 있다면 이렇게 취득세 중과까지 가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매도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급매로 1, 2억을 깎아주고 매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C주택을
10억을 주고 취득세 중과 8.8%, 8,800만 원을 내서라도 A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나면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될 때 다시 교환 거래로 매수한 A주택하고 비슷한 C주택을 10억에 팔아도 되고, 다시 부동산이 올라서 매매 차익이 생긴다고 하면 취득가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가히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장점은 취득세 8,800만 원도 필요 경비로 과세 표준에서 빼주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정도 오른 가격에 매도한다고 해도 필요 경비 인적 공제 빼고 나면 양도세는 불과 몇십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 받는 데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교환 매매 거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교환 거래 매매는 서로에 대한 니즈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걸 제대로 풀어내야 교환 거래 매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하셨던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궁금한 부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의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